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경제 지표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즉 펀더멘탈이 좀 최근에 좋지 않았던 건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PMI 지표가 정말 쇼크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잘 나가야 되는 중국이 이게 기대보다 못 미쳤는데요. 그래서 공동 부유론 갖고서 중국이 뭔가 큰 변화를 주려고 그러다가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서비스 PMI입니다. 네. 그래서 PMI라는 것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가 네. 경기를 어떻게 보냐 이 정도인데 이게 50 이하면 이제 전달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8월 달에 지금 보시면 네. 그 제조업 PMI가 있고 서비스 PMI가 있는데 네. 지금 제조업 PMI도 이것이 53.3에서 50.1 수준으로 툭 떨어졌고 특히 서비스 PMI는 50이 임계점인데 50보다 더 낮은 47.5로 뚝 떨어졌어요. 네. 데이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서비스 PMI는 지금까지 뭐 계속적으로 이게 50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8월 달에 심하게 떨어진 거죠. 이게 툭 떨어졌네요. 수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8월에 이 서비스 PMI 뭐 이게 문제가 되지만 먼저 제조업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좀 돼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왼쪽에 그림 한자로 돼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 다각형의 크기로만 놓고 보면 노란 색깔이 최근 3년간 PMI 수준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수록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작은 건데 지금 2021년 7월하고 8월을 보면 역대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문, 신규 주문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생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조업도 생산도 떨어지고 있고 주문도 같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로 앞으로 3개월 정도 뒤가 되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게 임계치 근처로 간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거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대기업도 이게 툭 떨어졌지만 문제는 이 소형 기업 네. 이게 이제 완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작은 기업일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왼쪽에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홍색이 대기업인데 이것도 떨어지는 추세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노란 색깔이 소형 기업이지만 네. 이게 지금 아주 밑에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 코로나19 후유증 이후에 그 소기업들은 아주 죽을 맛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 민영기업들이 경제의 풀뿌리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을 이제 이 민영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 소형기업들, 우리도 자영업자 같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활동을 놓고 보면 뭐 생산 수주, 수출, 재고, 고용, 원재료, 배송시간 이걸 놓고 보면 모든 분야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임계치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다. 이제 이건데 네. 더 문제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서비스업을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54.7이 3월 달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이거 계속 51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툭 떨어져 가지고 47.5로 그래서 50을 이걸 하회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건축업하고 이제 서비스업을 놓고 보면 건축업은 이게 60.5로 오히려 좋네요. 경기가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당연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는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업을 보면 이게 45.2예요. 이건 작년 3월 이후에 최저점을 갔다는 거죠.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내수주들이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서비스 PMI를 보면 이게 지금 그 노란 색깔이 8월 달이고 그 다각형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균이 빨간 색깔이에요.
그럼 이게 짜부러드는 속도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예. 근데 이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제일 문제가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지금 2차 확산이 8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이제 방역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한기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가? 그렇죠. 그런데 8월 달에는 중국에 네. 우리처럼 2차 확산이 확대되고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작년 그 4월 이후로 쭉 이게 줄어들다가 네. 금년 이제 7월, 8월 이때에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역을 올라가게 되면 방역을 강화해야 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2인 이상 저녁에 밥을 못 먹게끔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이 코로나 확산이 네. 이게 지금 서비스 PMI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이런 그 제조업 PMI도 나쁘고 서비스업은 치명적이냐 나쁘고. 그러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은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운수교통, 호텔 요식업, 상업 서비스, 문화 오락 여기에 통째로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최근 한 서너 달 사이에 뭐 플랫폼 기업, 교육 기업, 엔터 기업 여기에 대한 제재가 이제 다방면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국민들한테 뭐 돈 많이 번 사람 또는 이제 이 부호들에 대한 타격이 좀 시원하게 해주는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분위기 냉각에는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 규제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네. 이게 이제 있었고 약간 경기 찬물이 그렇죠.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산업 구조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그래서 네. 철강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한국도 거기에 이제 같이 영향받아 가지고 철강주가 좋다고 했었지만 이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환경 설비를 갖출 수 없거나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생산 캐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이 부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놈은 가격 상승이나 이것의 수요를 보지만 합병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것들은 다 없어지거나 경쟁력 도태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 PMI가 같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주가는 좋을 수 있어도 전체 경기에 있어서는 나쁜 좋지 거죠. 않은 내용이네요.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벌어지는 시장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중국은 수출이 작년 하반 이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출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거의 뭐 두 자릿수 20% 30%씩 오다가 이게 지금 연속 5개월째 수출 주문이 오다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뭐 미국도 그렇고 이 실업급여가 이게 이제 약발을 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이 돈을 퍼주는 것이 이게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수요가 좀 줄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백신 접종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률이 100%가 이 접종률이 100% 넘어가면서 생산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좀 뭔가 생산 설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찾았고 그렇죠. 방역 물품 또한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중국산 수요가 네. 둔화되면서 이게 이제 그 수출 주문이 툭 떨어지는 네. 요 현상이 지금 공통적으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사는 이게 주가의 악재냐 호재냐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미국도 지금 이게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금리를 올린 해 만에 그러는데 사실은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그건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라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가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게 이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서비스 PMI의 50 이하 또 제조업 PMI의 한계점 도달은 이것은 고용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이 도시 실업률이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 제 라인인데 이것은 한 5%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빨간색 맨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이 요게
16세부터 24세 인구의 실업률입니다. 네. 젊은 층.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는 16세, 대학 졸업하는 이제 24세. 이 사람들의 지금 실업률이 이게 지금 금년 1월 달부터 쭉 상승을 보이다가 5월 달부터 이게 급상승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학교를 갓 졸업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20대가 불안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중국도 이걸 절대 자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어떻게 보면 PMI 급락은 이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끌어내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제재의 속도를 네. 이거를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네. 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결정적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서 어떤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양책을 쓰고 그리고 너무 플랫폼 규제에 너무 타이트하게 갔던 것들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속도를 조절할 속도 가능성이 조절할 있어요. 가능성. 그럴 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그런 PMI가 50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갈 거냐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8월 PMI가 50 이하로 간 심각한 상황은 이것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다. 네. 그것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고 네. 아마 지금 백신을 중국이 뭐 130% 정도 1차 접종 기준으로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다음 달에는 아마 상당 부분 이제 집단 면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이 정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9월 PMI는 아마 52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집단 면역 그러니까 70%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진 지역이 성별로 보면 대략 한 7개 성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가 77%, 그리고 이제 베이징, 그다음에 광동, 이쪽 이제 빅3들이 이제 집단 면역의 대상에 지금 8월달에 지금 들어왔고 생산지수가 높은 곳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집단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후난성, 저장성, 복건성, 산시성 요 지역들이 대략 한 이제 70%요 언저리에서 그 이상 되는 지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 9월 달에는 이제 이들 메이저 지역들의 그 집단 면역으로 이 모빌리티가 정상화되면 이 PMI는 다시 이제 50 이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중국이 그 백신을 어떻게 맞았냐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1회 접종 기준으로 가장 높았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7월 달부터 스포트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백신 접종률, 인구 100명당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PMI, 서비스 PMI 올라갈 것인데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중요한 증거가 하나 남게 돼요. 네. 중국 백신은 물 백신이다.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그렇죠. 백신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9월 달 PMI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그럼 앞으로 중국이 뭘 할 거냐 하는 건데 네. 첫 번째는 중국은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툭 떨어지는 게 제조업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뭘 하냐면 지방채를 확 발행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요. 그리고 아마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그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지준을 인하하는 것은 당초에 아마 한 12월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땡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통화 자체도 아마도 이것이 M2를 손대기보다는 MLF 같은 네. 단기 통화 조절 수단을 당초 기대보다 좀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좀 푸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9월 달에도 생산이나 소비가 나쁘다고 하면 아마 자동차, 전기차, 가전 이런 이제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에서는 소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8월 달에 그 PMI가 이제 50 이하로 간 서비스 PMI 이건 것이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 경기 부양이 중요한데 보시면 그 SOC를 주로 투자하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빨간 색깔이 2019년이고 회색이 2020년인데요. 지금 노란색 점선이 이게 2021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20년에 비해서 이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여력이 많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걸 확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SOC 관련되는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그런 이제 전통 제조업이 아마도 3, 4분기, 4, 4분기 이즈음에 아이러니하게도 PMI가 이게 나쁘게 나오는 반대급부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까지 이 좀 뭐 거의 쇼크 수준의 PMI 지표 발표가 어떤 경기상에는 악재일 수 있지만 증시상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과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